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은 사람과 차량입니다. 사람과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면 발생 안 하겠죠. 하지만 사람을 안 들어오게 할 수 없죠. 차량을 또 못 들어오게 발생 안 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료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과 차량을 적절하게 세척을 하고 매뉴얼대로 건조하고 소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축이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고 농장은 열심히 소독하는데 들어왔습니다라는 핑계로 소독제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소독제가 공급되고 저희 학교로 다 왔어요. 이게 저병원성 바이러스로 소독제 검사해갖고 안 된다 그래갖고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지금 소독제 검사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독제를 탓할 것이 아니고 소독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예방전 살처분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내에 살처분이 완료가 돼야 될 어떤 인력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인프라, 이동 제한할 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차단 배역할 수 있는 인프라 이거 같이 되지 않는다면 예방전 살처분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처럼 대단위로 산란한 게 뭐 50만 수 묻으려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50만 수 묻으려 그러면 군이 엄청나게 동원이 돼야지 24시간 내에 묻는 건데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몇 명씩 확보된 인력 갖고 24시간 내에 50만 수를 묻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한 정책을 농식품부가 살처분 정책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플랜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은 살처분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대안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까 박영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H7N9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닭하고 오리를 안 죽여요. 그러면 농가에 신고가 없죠. 그다음에 사람만 골라 죽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오면은 농가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알 수가 없죠. 뭐 알아야지 예방살처분을 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백신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백신 해버리면 죽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가 이미 있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정책을 마련해서 조기 진단과 차단 방역에 대한 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AI가 소강 상태로 접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강 상태가 왜 됐다고 생각하시죠? 국가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만한, 감염될 만한 농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걸려갖고 걸려서 산란기는 30%가 나갔고 종계는 지금 40%가 나가는 상태가 되고 지금 방역에 우려스러운 농가는 총리지가 무서워서 미리 잡아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발생이 없는 것이죠. 잡아나간 농가를 미리 잡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이지 발생이 없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불을 끄기에만 바쁘고 이것이 끝나버리면 장관부터 바뀌어버리죠. 좀 있어 대선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AI가 지나가면은 이게 문제점이 부각되고 인프라가 문제가 된다면 인프라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AI가 끝나버리면 모든 게 다 종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AI가 발생하면은 모든 것이 리셋입니다. 기자도 리셋, 정부도 리셋, 모든 게 초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자 전화 오면 엉뚱한 소리 또 물어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확보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동 방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2014년에 왔던 H5 NAS에 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 절실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예방적 살처분만이 대안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링백신도 써야 됩니다. 링백신 쓰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되면 링백신 대상은 살처분하면 그만이거든요. 하게 되면 지금 2천억, 3천억 되는 살처분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좀 더 접목한다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문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부 이문택입니다. 저는 사실 뭐 수의나 이런 전염병 쪽 전문은 아니고요, 전공은 아니고요. 토양, 지하수, 환경관리 쪽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게 환경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의미로 받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보면은 이 매몰지 관련해서 어떤 그 매몰할 수 있는 고지를 사전에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물지를 만들어지게 되면 그 모든 매물지에 대해서 전수적인 조사나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하 수위, 뭐 토성 여러 가지 토양시 지락적인 팩터를 가지고 지금 기존에 이제 DB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2010년도에 2011년 구제역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다른 선생님하고 이 매물지 관리 지침을 우연하게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수원에서 뭐 250m 이상 이격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매물지를 미리 선정해 놓는 게 좋다는 얘기를 보고서에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아마 지금 AI에 대해서는 뭐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건 없지만 2015년 감사원 이 감사 결과를 보면 매물지를 사전에 선정한 사례가 한 50% 정도 또 있어도 잘못 선정한 데가 많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2011년도에 구제역 사실은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매물지도 좀 사전에 선정이 되고 뭐 메모라는 방법도 미리 자재도 갖다 놓고 그 매물지를 만드는 용역회사도 컨택하고 이렇게 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5년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토양 지하수 환경관리 기본은 또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매물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얼마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 이제 주물질은 질소인, 병원성 세균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질소인 그런 영양성들이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 이게 이제 매물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앞에 그 침출 여부를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5m, 10m 그 이격 안에요. 그래서 이제 4,799개의 매물지에서 총 한 1,648개소 관측정이 설치됐고 3,151개소는 사실은 이 관측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된 점은 설치된 한 1,600개 정도 관측소에서는 모니터링이 사실은 작년까지도 이루어졌고 어떤 점차적으로 발생되는 질소와 염소의 패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리할 거, 좀 관리를 조금 낮출 거 이런 것들 분류하면서 관리가 잘 됐는데 잘 안 된 거는 이제 이 관측정이 없는 3,100개. 이건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 관측정의 설치 여부 꼭 설치해야 되는지 마는지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한 건데 아무튼 그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은 매물지 3,000여 개에 대한 그 침출수 여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확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침출수가 사실 메모를 하면 초창기 한 뭐 100일, 200일 사이에서 침출수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에 이제 침출수를 뽑아내서 소독 처리하는 방안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 뭐 잘 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 공간이 이런 게 막혀가지고 뭐 침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AI를 통해서 만든 제가 보면 방송에서 보면 FRP 저장도 플라스틱 통에 넣는 경우는 이제 침출수의 영향이 우려가 좀 적지만 그걸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메모라는 방식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동일한 관리 시스템에 넣어서 매물지 구적 그 매물지 관리하듯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물지 구적 매물지 이후로 환경부에서 매물지 그 연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연구비를 투여해서 그 사체 처리 방법, 모니터링하는 기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서 금년 한 4월달 쪽에 종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우수 배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식물 차단벽을 이용한 지하수 정화, 그 다음에 또 여기 식물을 이용한 고농도 매물지 주변 토양 정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니터링만 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이를 보고 있지만 적극적인 제거라든가 이런 형태의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정말 적용을 해서 심각한 데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를 제가 이번에 패널로 불러주셔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긴급용 매몰 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규모 천막인데요. 연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밀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매몰지가 없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고 생분해 액을 투입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후 이송 처리하는 거 그런 시스템도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몰지 재활용하려면 지금 언론에 보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파보면 사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석회라든가 이런 병원성 세균들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석회를 넣었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부패를 지연시키는 그런 기작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차체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저는 뭐 환경적으로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급하게 한꺼번에 과부하의 오염물질이 부과됐을 때 문제지 사실은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는 무기성 질소나 이런 것들은 토양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문제는 아닌데 이제 재이용한다는 측면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있다라는 거는 재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퍼내서 소각이나 렌더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원화하는 기술들도 이런 연구단 과제에서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증하는 그 사업들을 좀 런칭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대안으로 이 사축 자원센터라는 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그 도축할 수 없는 가축은 사료나 퇴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축 처리 센터는 주로 이제 그것들을 바이오 에너지화, 바이오 가스라든가 바이오 디젤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 보면 안성이나 그 북부 지역에 굉장히 그 매몰지가 많은데 그런 쪽에 상시 좀 설치를 해놓으면 그 매몰되어 있는 가축에 대한 어떤 발굴 처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지역에서는 멤버를 안 하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축 그 자원화 센터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전에 그 구직 매몰지 당시에 매몰지 민간 합동 점검 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낀 거는 매몰지에 들어간 가축에 의한 어떤 환경 오염도 오염이지만 축산단지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오염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점검하러 갔는데도 이 다시 입식하려고 그 우리를 청소하고 그 오수를 그냥 하천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매몰지 사태 이후에 축산단지 지하수 배경 농도를 조사해주는 환경부에서 해보면 거기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몰지와 별개의 어떤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그 매몰지 뭐 AI 매몰지 생긴 것도 이제 추가로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그런 관련된 축산단지에 전체적인 토양 지하수 환경 관리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관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시간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플로어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또는 패널 토론자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분이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우리 제일 가운데 저는 핵심 위주로. 예. 네. 이걸 보면서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게 발생한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볼 때 기온이 몇 도 이상이 아니면 이하가 되면은 발생하더라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기온이 언제쯤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 워닝을 보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문제를 한번 의심해봤고 아까 송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원화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닭을 빨리 죽은 아니면 죽기 직전이라도 해서 그것을 물고기 바다에 그 물고기 밥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예, 아무래도 우리 좀 이따 전문가분들께서 한번 말씀하실 것 같고요. 또 예. 저는 우정 베이스식의 천변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주로 병원 감염 관리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동물실 우리 이제 그 SPF 동물들 그런 거에 이제 그 구축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집단 사육이 이제
실험동물실하고 같은 조건이고요. 또한 그 백신을 맞히지 않는다는 SPF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확산이 되게 되면 동물들이 다 문제가 되고 연구 자체도 이제 망가지는 그런 굉장히 그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걸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병원 감염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환자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들어왔을 때 과연 진단 조기 진단과 이제 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그 우리 어떤 동선이라든지 어떤 설계라든지 기계 장비 혹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확산이 방지가 안 되면 어느 한 부분에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오염 지역이 그거를 빨리 완벽하게 멸균을 하고 또 검증을 해서 이게 완벽하게 멸균이 됐다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해야 그 다음에 입수가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의료원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 평택 거기도 했고 이렇게 발생됐던 들을 저희가 이제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앰뷸런스 참 그 차량 이동이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앰뷸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앰뷸런스 그다음에 화생방이 있을 때 탱크라든지 오염 지역에 갖다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재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 각 농장마다 이런 특수한 어떤 감염이 유행할 때는 그런 어떤 그 차량이 이동할 때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내외부를 전체를 멸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침출수 문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티슈 다이제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엑스트루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닭이나 이런 가축들이 감염이 됐을 때 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묻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걸 가루로 만들면서 그 가루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쪼여서 그거를 일반 이 쓰레기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병원 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병원 내 폐기물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또 한 분까지만 더 듣고 퍼스트 라운드에서 말씀 좀 하시고 또 그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광석 대표. 예, 저는 가신 공동대표로 하고 있는 박광석입니다. 전남의대 실제로 전공은 비뇨기과입니다. 전혀 문외한인데 사회문화과장인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글을 서칭을 해보면 약 10년 전에 나와서 그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나 2014년도에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나왔던 그때 문제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똑같은 10년 전이나 2014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그냥 문제점은 아는데 어떻게 그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실행을 하는가 부분이 조금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박용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농림식품과 지금 정부가 혹시 나오셨는가 모르는데 이런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에서 토론을 하실 때 하고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정말 생각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무슨 이야기가 있고 무슨 대책을 뭐가 필요한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정부 기구가 아까 제안하신 부분들이 사실 정말 이렇게 차기 정부랑 반드시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검역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특공대가 편성이 돼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순식간에 가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구구시로 되면 정말 이렇게 더 전파시켜버리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지도하고 싶고요. 그 예방적 그 살처분을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일반 이렇게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렇게 그냥 500m 그어놓고 그 반경 그게 다 살처분 시켜버리고 크게는 3km 더 돼야 다 살처분 시키는 게 그게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는가 봐요. 그 살처분 방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환경 약간 말씀 나오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경제적으로 이번 사태가 제가 그냥 모르는 제가 구글만 서칭하고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경제 손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그 1, 2년 후에 또 생길 겁니다. 그러려면 그게 절반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사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류독감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구제요. 광우병이 생겼을 때 똑같은 것이 다시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더 많은 몇 조, 수십 조가 또 손해를 볼 텐데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미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된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했지만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런 그 포럼이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가 변했고 어디까지 좋아져 개선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오늘 그 농림축산식품도 그렇고 이렇게 관료분들이 이렇게 좀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지금은 탄핵 정국이잖아요. 아무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야말로 관료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하시면 뭐 신문에 나지도 않을 테고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세 분 지금 질문을 우선 듣고 그다음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여기 우리 아까 세 분 나오신 의견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시겠어요? 발생